자,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한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은요,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기 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사회복지 조사론입니다. 그래서 직업과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다더라도 이제 조사론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긴 합니다. 그게 변수죠. 이런 변수가 있었어. 뭐 이런 정도만 사용하는지 이 생소한 과목이 조사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론에서는 조사 방법들이 있어요.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 라고 하는 이 조사하는 방법들, 연구 과학적 방법들이 있고요. 뭐 이제 조사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절차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조사 연구 본다라고 하면요, 뭐 개념적 정의, 뭐 조작적 정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고 그 뒤에 뭐 이제 변수 뭐 이런 것도 들어와요. 변수, 가설 뭐 이런 것들 들어가서 독립 변수가 무엇인지, 종속 변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보는데 다들 이게 이야기를 하죠. 생소한 단어들인 거예요. 생소한 단어들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과목 중 하나가 이 조사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 연구를 해야 되겠죠. 조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내적 타당도는 무엇이냐, 외적 타당도는 무엇이냐, 그 실험의 장단점들은 무엇이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우리 실험 설계와 단일 사례 설계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험 설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단일 사례 조사는 어떻게 된 뭐 이런 내용들. 실험 조사 설계 안에서도 뭐 우리가 실험 집단 뭐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종류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종류들에 대한 정의와 장단점이 무엇인지 다 이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단일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AB 조사부터 시작해서 ABCD 조사, 뭐 이제 조사들의 또 종류들이 많아서 그런 특징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측정과 척도예요. 측정과 척도로 이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것들이죠. 뭐 신뢰도의 종류가 5가지, 그리고 이제 타당도도 크게 3가지를 보지만 그 안에 뭐 2가지, 3가지 이렇게 이제 구분되기 때문에 7, 8개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타당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척도를 이제 봐야 되니까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측정 오류는 왜 나타나는지 뭐 이제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척도로 들어가게 되면 척도 방법들, 뭐 이제 이런 명서 등비해서 이제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리커드 척도, 뭐 제일 잘 나오는 시험이 리커드 척도인데 리커드 척도, 의미분화 척도, 많은 척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척도의 특징들을 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장단점, 뭐 자료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본조사와 욕구조사인데요. 자, 우리 표본조사를 해야 되겠죠. 표본조사라고 한다면 표본조사한다 이런 것도 있게 하겠지만요. 표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집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올해 2022년 시험에 이 표본에 대한 내용이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표본조사에 좀 치중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표집 관련의 용어, 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이제 표본조사 안에 들어가면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이 있어요. 확률 표본의 단층 계집 해서 4가지. 비확률 표집에 임유한론 하면서 또 4가지. 그래서 이제 8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어떻게 틀리고 그런 내용들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표본 오차들이 나타나요. 표본 오차, 뭐 표본 오차도 있고 또 비표본 오차, 이런 오차들의 개념 특징들,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욕구조사를 하겠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회복지에서 욕구조사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욕구를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보게 되는 자료 수집 방법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뭐 초점 집단 또는 명목 집단 이런 내용들도 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욕구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1차 자료 분석, 2차 자료 분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1차 자료 분석은 무엇이냐? 내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면 1차고요. 다른 사람이
자료를 수집한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2차 자료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2차 자료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1차 자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관여, 비관여, 뭐 이제 이런 관찰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제 내용 분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질 것인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고요. 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도 있습니다. 질적으로 한 번에 양적 조사로 한 번에 많이 조사할 거냐, 많은 양을 조사하냐. 그래서 우리 횡단 조사 얘기하잖아요. 그 횡단 조사 똑같은 게 양적 조사고요. 질적 조사 어때요? 소수의 사람들을 오랜 시간 관찰과 조사하는 방법들. 이것이 이제 질적 조사죠. 그래서 이제 종단 조사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들, 질적 연구에 있었던 조사 방법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양적 연구에도 이제 내용들,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 종류에 대한 특징들과 내용들을 모두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 조사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만 얘기 들어도 어때요? 다른 과목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요?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거. 이런 내용들이 뭐지? 왜 이런 거 있었지? 뭔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조사론이에요. 조사론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조사론에 대한 점수가 많이 쉽게 빨리빨리 오르지 않는 과목 중 하나가 이 조사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아, 요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시험에서 좀 자주 출제됐던 것들이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조사론에서 뭐 지역적인 문제들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뭐냐, 우리 이제 SPSS라든지 R이라든지 하는 우리 통계 프로그램, 통계에 대한 내용들이, 이 통계에 대한 내용이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한두 문제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요 표본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론에 대한 내용들이 뭐예요? 이 이론들은 조사하는 방법들을 찾는 거고요. 뭐 이제 표본 조사부터 시작해서 통계, 그 조사한 걸 가지고 통계를 내서 이제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이 조사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우리 이제 조사 연구 뭐 이쪽 처음에 있었던 방법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뭐 양적 조사, 질적 조사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것이고요. 또 요새 이제 좀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게 실증주의라든지 뭐 과학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토마스 쿤의 이제 과학혁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사론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조사론은 진짜 12개 맞으면 성공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더 많이 맞으면 좋죠. 그러니까 최소 12개 정도 맞으면 선방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최대한 선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그 내용들, 뭐 면접법이 무엇이냐, 조사 방법들, 관찰법은 무엇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의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론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고 뭐 쉬운 내용도 있겠지만요. 이 조사론 자체는 조금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조사론에 대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